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물론 낡고 노후된 불량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또 비교적 낙후된 지역, 좀 인프라 구축이 덜 된 곳에 재개발을 시행하며, 재건축은 그보다 기반 시설도 좋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곳에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후된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게 되며, 주로 노후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즉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 설립 동의가 없어도 조합은 자격을 부여합니다만은, 재건축인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조금 적은 편이며, 재건축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경우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인 경우에는 초과 이익 환수제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보상 시에는 토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에는 내역연수를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감정평가사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해서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경기도민을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데,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폐지해서 물량 공급을 확대하면 됩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최근에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의 3기 신도시를 4-5개 만들어서 20만 채를 신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기타 택지지구를 더 지정하고 10만 채를 공급, 총 30만 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공급 대책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데 왜 엉뚱한 경기도에 집을 짓는가 말입니다. 수요처는 서울인데 공급처는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경기도는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내리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 집값이 10년보다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 경기도에 또 30만 채나 공급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간단한데 왜 안 해주고 엉뚱한 경기도에 30만 채나 되는 물량을 퍼부을까요?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정부를 비난할 것이고, 또 정부에 대한 등을 돌리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집권당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경기도에 30만 채 되는 물량을 폭탄 투하하는 것입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대신에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비효율과 낭비를 발생시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교통비와 시간 낭비가 좀 많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에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내용 연수가 최대 50년이니 결국 재개발을 허용해 주어야 하고, 아파트도 배관5 때문에 40년, 50년이 지나면 재건축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집값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시 서울의 새 집으로 옮겨올 테니까 말입니다. 그때 경기도 집값은 수요가 줄어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은 경기도 집값만 하락시켜 경기도 집주인을 2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경기도 집주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낭비를 불러오며,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기 전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경제 논리로 풀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정부의 현명한 부동산 대책을 또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러나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가면서까지 현명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부캐넌 이야기가 새삼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